여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 마멘톡의 MC 김민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신뢰일 텐데요. 정산 종사님께서는 거짓은 무너질 때엔 여지없이 무너지고 진실은 천지도 없앨 수 없나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마멘톡 항상 진실된 삶을 살며 신뢰로 똘똘 뭉친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희선 교도님. 저요? 네. 뭐 바쁘기도 했고 또 재밌게도 또 지냈습니다. 오, 재밌고 바쁘게. 네. 바쁜 게 먼저였어요? 재밌는 게 먼저였어요? 재밌어서 바빴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두 분은 예쁘게 또 스카프 묶고 오셨는데 우리 안희선 교도님만 지금 스카프를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 네. 저기 똑같아서 어떻게 네. 차별을 둘 수가 없어서 뺐습니다. 급하게 빼고 어. 네, 여기 귀와 여기 네. 목걸이를 살짝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도님들과는 다르다. 그쵸? 알겠습니다. 네. 신혜진 교도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 이렇게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일상대로 잘 지냈고 그리고 여기 마멘톡 네. 녹화 기다리면서 지냈습니다. 되게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부담되면서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묘한 매력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홍혜진 교도님께서는요? 네. 네.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네. 또 우연찮게 원음 방송을 틀었는데 마음엔 그 옛날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운수여정이 운수여정. 나와서 네. 저 프로그램이 아직도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면서 말씀들 진짜 잘하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마멘톡에 또 저희가 와야 되잖아요. 네. 제가 나도 저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하는 기다림으로 지내고 왔습니다. 아, 또 방송을 위해서 염색도 하셨다는 얘기 아우, 제가 네, 염색과 들었거든요. 또 네. 또 미를 네. 한층 더 돋보이게 해서 파마까지 했는데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마멘톡의 또 기둥이시죠. 김보명 교무님. 예.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그냥 바쁘기만 하셨어요? 아니면 또, 네. 예, 바쁘고 빠르게 지나갔어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녹화도 여러분들은 빨리 지나가길 원하고 계시죠? 네, 네. 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주교당 교도님들과 함께하는 마멘톡. 오늘의 토크 주제, 바로 거짓과 진실입니다. 네.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소재이기도 하죠. 거짓과 진실. 네. 네. 혹시 여러분들 굉장히 공감되었던 네. 네, 영화나 드라마, 이 거짓과 진실을 네. 소재로 한 그런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아니면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시는 거. 네. 우리 홍혜진 교도님. 제가 그 얼마 전에 봤던 영화인데 네. 완벽한 타인이라고 오, 네, 혹시 보셨나요? 저는 봤습니다. 네. 보셨나요? 네. 살짝 그래서 아.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네. 내 마음에도 혹시 저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아. 그러니까 드러내지는 않지만 네. 그 휴대폰을 다 꺼내놓고 그렇죠. 그 전화가 왔을 때 이렇게 서로 눈치 작전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둘 와이프가 모르는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쵸. 이제 사실은 그 안에는 거짓이고 내 남편이 아니 이런 이제 마음으로 그런 이제 모습을 봤을 때 네. 과연 내가 저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그 전개되는 걸 보니까 네.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나는 정말 거짓 없고 진실된 마음이었다고 이렇게 그 말을 하는데 정말 그 마음이 진실일까? 아, 그 아니면 마음도. 거짓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저 마음에서도 같이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제 네. 마음도. 예, 그런 장면을 제가 한번 본 것 같아요. 교무님 네.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완벽한 타인이란 영화. 예, 본 것 같아요. 네. 그 부부끼리 모여서 게임을 하죠. 네, 그렇죠. 네, 네. 핸드폰을 네. 이렇게 휴대폰을 놓고 예,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아, 그 영화였는데 예.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못 보셨다면 한 번씩 보시면 굉장히 재밌죠. 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완벽한 타인이란 영화 생각이 네, 네. 나셨고. 네. 네, 안희선 교도님. 저는 제 주변에 그런 일이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 그냥 제가 아이랑 겨울왕국 그거를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를 봤을 때 저는 네. 예, 그 우리 이제 막내가 좋아해서 같이 가서 보게 됐는데 네. 최근 건 아니고 원. 원에서 그 이제 안나를 사랑한다고 왕자가 네네. 만나자마자 뭐 이래서 이제 전개가 막 되고 사랑한다 그랬는데 맞아요. 결국 근데 안나가 그 언니로부터 왜 그 얼음을 맞아서 왜 이렇게 점점 굳어가면서 네네. 그게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만 이제 풀어진다고 하는데 네. 왕자가 그걸 풀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그 이제 안나 공주를 가둬버리죠. 맞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음.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안나가 이제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왕자로부터 이제 해를 당하려고 할 때 그 얼음 위에서 호수 위에서 네. 엘사 공주가 이제 이렇게 딱 막아주는 그, 네. 예, 그거 그러면서 이제 안나도 이제 풀어주고 할 때 그때가 너무 저는 기억이 났어. 그게 거짓과 진실의 그 차이가 아니었을까 예,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자녀분이 보고 싶어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안희선 교도님 지금 빠지신 것 같은데. 제가 더 제가 엘사를 네. 자, 이렇게 교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네, 혹은 뭐 나쁜 경우는 고의로 또 거짓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살다 보면. 네. 우리 교도님들 어떠세요? 솔직히 나는 거짓말 한 적이 있다. 거짓을 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한번 네. 다 계시네요. 그러면 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희선 교도님은 왜 손을 드셨어요? 아, 저는 이제 어디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가거나 이랬을 때, 그쪽의 음식이 전혀 저하고는 사실 맞지는 않지만, 예, 그렇다고, 저는 이거 못 먹겠어요. 이럴 수 있는 상황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럴 때는 또, 예, 잘 먹는 음식이에요. 이러면서, 이러면서 또 먹게 돼. 네. 그래서 그럴 때 사실 이게 마음은 그렇게, 진실을 얘기해야 되나? 네. 그게 제 마음과 뜻대로 안 되게 그냥 그 분위기상 잘 어. 먹습니다. 예, 맛있다고 이렇게 네. 하죠. 그 이거는 거짓이죠, 뭐 저는. 타인을 위한 배려하기 위한 거짓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도 뭐 거짓은 거짓이니까 저한테는. 알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신혜신 교도님 말씀도 들어볼게요. 저는 그 타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보면은 저 자신을 이렇게 어필할 때가 있잖아요. 그 그렇죠. 어필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랬을 때 그거를 갖다 한 10으로 나눴을 때 보면 제가 한 6 정도를 하고 있는데 상대한테 얘기할 때는 한 8 정도 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왜 좀 업돼서 얘기할 경우 네. 그게 다는 아니지만 다는 거짓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과장돼서 부풀려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알리고자 하는 때 그럴 때도 이렇게 살짝 거짓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자신을 굉장히 잘 돌아보시는 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홍혜진 교도님의 거짓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이제 저희 아들이 이 방송을 보면 안 되는데 왜요? 제가 저희 아들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 아드님 잠깐 보지 말아보세요. 네, 됐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고2가 올라가는데 네. 집에서는 굉장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학교를 가면 이게 180도로 변한 행동이 나오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너무 걱정이 된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제가 네. 무슨 일이지? 그렇죠. 그런데 그 교실이 완전히 자기 놀이터가 돼서 아주 그냥 그 너무 신나게 노는 그 상황들이 한 번이 아니라 너무 빈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 생활 태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저한테 이제 진지하게 말씀을 하셔서. 네.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저의 그 지도가 생활 지도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집에서도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집에로 왔는데 네. 저희 아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거짓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해서 고민을 하다가
반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반대로요? 네. 오. 야, 너 어쩜 이렇게 학교에서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너 선생님이 너무 칭찬을 많이 해서 선생님이 엄마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 야, 내가 정말 아들을 믿는 만큼 네. 우리 멋진 아들이 학교에서도 생활도 너무 잘하고 있어서 엄마는 앞으로 너를 쭉 믿을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네. 굉장히 정말 성격이 집에서는 저희 부모, 저랑 저희 남편이 그 엄한 느낌을 받는지 아무튼 그래서 학교에 가면 또 180도로 달라진 행동을 했을 때 네. 아, 그런 아이의 그 내면에 그게 나타나는 거는 또 부모의 그 모습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이면에는 또 반성이 되더라고. 네. 네.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니지 않을까요, 교무님? 네. 학교에서 뭐 정말 이렇게 문제 행동을 하는 건가요? 그냥 활발한 건가요? 그러니까요. 네. 조금 선생님이 많이 걱정하실 정도니까 수위가 너무 높다고. 네. 그 쉬는 시간 되면 저희 아들하고 놀라고 네. 4-5명이 아예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그런데 네. 그게 뭐 이렇게 무슨 범법 행위라 우리가 생각하는데 네, 정말 맞아요. 남한테 큰 피해가 간다든지 네. 그게 아니라면 너무 문제 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아이의 그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네. 아이의 어떤 그거에 대한 자기 생각이라든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어떻게 이제 그런 건지 좀 연유도 좀 물어보고 네. 아이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참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하자가 너무 크거나 진짜 범법 행위거나 예, 이런 거는 모르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네. 그 이 성장 과정이잖아요. 네. 예, 이게 그 자기를 펼칠 수 있도록 음. 놓아주는 게 그 아이한테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이제 이렇게 그 자녀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네, 네. 소통을 잘 하고 엄마랑 이 아들이 서로 이 상대방을 서로 이해하는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잘 해나가는 거, 네. 그 자체에서 이제 네, 답이 네. 있지 않을까. 음. 예,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뭐 누구에게나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은. 그렇죠. 네. 정산종사님께서 거짓은 무너질 때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진실은 천지도 없앨 수 없나니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종사님께서도 거짓되고 악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잘 살아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이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이 단계별로 무너지는 것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네, 있으십니까? 홍혜진 교도님 혹시 이런 경우 있으셨나요? 이제 저랑 가까운 분인데, 네. 이제 보통의 그 어떤 저희가 이제 거래를 할 때는 은행 거래를 하지만 이렇게 개 모임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갯돈이 이렇게 모아지면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그런데 그 갯돈을 일단 다 안 줬어요. 오. 안 주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분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그분한테 다른 이제 좋은 사업이 있으니 한 번 더 투자를 해라. 오. 근데 이분은 이제 받아야 될 돈도 있고 하니까 네. 투자를 해서 그 돈 그 이상으로 이제 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다시 또 투자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돈이 더 커진 거죠. 액수가.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잘하는 분인데 이 두 분 관계를 그런데 이제 저한테 중간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도 이야기 해달라고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랑은 이제 무관한 일인데 네. 제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가 하기가 참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관계가 받아야 되는 이게 저한테 항상 제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네. 연락을 해서 해봐라 연락이 안 된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하. 결국에는 그 서로 이제 그 못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네. 제가
그 상황을 너무 잘 알지만 네. 이렇게 전하는 입장이 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달라고 하고 네. 준다고 하는 사람은 언제 준다고 하고 한 번도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안타까운 그런 이제 그 상황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또 이런 일들이 사실 종종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입장이 정말 힘들다는 네. 거는 뭐 시청자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혹시 신혜심 교도님 힘드시진 않으시죠? 지금 가운데 계시는 많이 힘드시죠. 알겠습니다. 자, 교무님. 예. 대종사님께서 예. 거짓되고 악한 사람이 잘 살아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가품에서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네. 과거에는 마음이 좀 거짓되고 악한 행동을 한 사람들도 이렇게 잘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현재도 그런 사람들 많죠. 네. 예,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미래 시대에는 마음이 거짓되고 음.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그 대중의 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네.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안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러냐.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선천 시대라고 그래서 어두운 시대라고 그러죠. 네. 이제 그 미래 시대는 우리가 후천 시대라고 그래서 후천 시대를 밝은 시대라고 우리가 통칭을 해요. 네. 이제 밝다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의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음. 점점 지혜로워지고 이 정신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네. 우리가 어렸을 때 꼬마들한테는 뭐 잘못하면 야, 너 그러다 호랑이한테 잡혀가 그러면 어때요? 무서워하죠. 무서워. 그래. 그러잖아요. 네. 믿죠? 네, 믿죠. 근데 대학생들한테 야, 너 그러면 호랑이한테 잡혀가 그러면 어때요? 이게 뭔 소리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어린이들 뭐 산타 할아버지가 너 울면 혼낸다, 선물 안 준다 이걸로 됐지만 네. 그 이제 몇 살 지나면 산타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사람도 나이가 먹으면 점점 진실과 거짓을 12이해를 딱 분간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류의 정신 수준이 점점점 각성돼서 향상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어리숙해서 진실과 거짓을 잘 파악도 못하고 네. 악한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제재가 잘 안 되고 그랬지만 점점 사람들이 밝아지니까 이게 거짓이네, 진실이네 딱 분간해서 네. 진실이 아니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선량하지 않고 악하게 해내면 이것도 알게 돼서 네. 점점 알게 되니까 악한 것은 멀리하고 선량한 사람들 가까이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앞으로는 이제 마음이 거짓되고 악한 사람은 점점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차원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시대가 밝아진 그 과학 기술이 지금 점점점 개발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모든 정보가 다 오픈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픈될 뿐만이 아니라 그게 순식간에 다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옛날 선생님들이 함부로 아이들한테 욕하고 때리고 뭐 이렇게 성적인 그 나쁜 이 말을 또 행동을 해도 네네. 그게 뭐 어떻게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애들이 핸드폰 찍어가지고 SNS 딱 올려버리면 어때요? 맞아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청문회 같은 거 보면 요새 네. 장관들 청문회 하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냥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들 모든 게 다 과거의 행적들이 다 공개되니까 네. 앞으로는 이제 더 그래질 거 아닙니까? 모든 정보와 신상이 공개가 되고 네. 그래서 과거에 내가 거짓말로 했던 것들 네, 또 이렇게 선량하지 못하게 살았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종사님이 전망품에 앞으로 시대를 대명천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는 사람들을 속여먹기도 쉽고 나쁜 이다 그래서 숨기도 쉽고 그랬지만 네. 대명천지 이렇게 밝은 대낮에는 속일 수도 없고 너무 밝으니까 숨을 수도 없고 네. 예,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진실이 드러나고 또 진실로 다른 사람에게 선량하게 이게 행동한 한 사람들은 이제 인정을 받지만 거짓으로 없는 데 있는 걸로
모르는데 아는 걸로 네. 또 이렇게 이렇게 해코지하고 그래가지고는 설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자, 교무님께서 또 저희가 알아듣기 너무 쉽게 설명까지 너무 잘 해주셨어요. 예, 예, 예. 네. 정산종사님께서 진실은 천지도 없앨 수 없나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여러분들 혹시 주변이나 혹시 본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 진실이 탁 드러나게 된 경우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저 근무했던 곳인데 네. 그 친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네. 너에게만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신혜진 교수님한테 네. 이제 나도 너한테만 이렇게 잘해주는 거고 너한테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홍혜진 교수님한테 그런 식으로 하듯이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은 사무실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들통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다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 너도 받니? 나도 했어, 나도 받았어. 뭐 이렇게 서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 쟤는 참 나한테 참 호감이 있고 참 좋은 아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게 네.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만 각자한테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 나중에 그 아이를 좀 별로 다들 안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봤습니다. 와,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저 친하진 않았어요. 어떤 아는 형님이 한 분 생겼는데 사업하시는 분인데 하루는 이제 개그맨들이랑 친분이 많았어요, 그분이. 그랬더니 하루는 민수야, 내가 형이 너한테 산삼을 줄게. 딱 그러는 거예요. 몇백만 원짜리래요. 만나러 갔죠. 밤이었어요. 밤이었는데 산삼을 이제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해봐 그러더니 이렇게 주더라고요. 먹여주는 거예요. 씹으래요. 먹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도라지일 수도 있는 거. 네. 저한테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이제 또 주변에 막 그랬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저도 있습니다. 네, 비슷하죠. 네.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많이. 네, 홍혜진 교도님은 어떤 일 겪으셨어요? 저는 이제 교당에 이제 교무님하고 이렇게 제 안에 있는 얘기를 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교무님하고 교도님 사이라고 해도.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저한테는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할 얘기를 잠깐 안 하고 있으면 교무님이 벌써 아세요. 무슨 고민이 있고 걱정거리 있냐고. 그랬을 때 이제 교무님께서 언제나 그 많은 교도님들이 계시는데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그 마음을 챙겨주시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쩌면 가지고 있는 그 진실을 이렇게 밝혀주시는 그런 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제 안에 있는 이제 고민이 확 드러나도록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자, 우리 교도님들의 이야기 너무나 잘 들어봤습니다. 교무님, 대산종사님께서 진실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예. 네, 우리 법문에서 진실의 중요성을 다룬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교무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진실에 대해서 생각나는 관련된 이제 우화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새들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새들의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큰 잔치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잔치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를 뽑기로 했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새들이 냇가에 나와가지고 네, 막 이제 단장을 하는 거예요. 아주 신나게 다들 단장하느라 바쁜데 네, 유독 근심 걱정이 많은 새 한 마리가 있었어요. 오, 이게 까마귀였어요. 근데 왜 걱정을 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봤을 때 네. 마음에 들질 않았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냇가에 이제 냇물에 다른 애들이 이제 깃털 막 이렇게 목욕하니까 네. 깃털이 떨어져서 떠내려오잖아요. 네네. 수많은 아름다운 깃털들이 떠내려오는 거예요. 어. 뭔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잘 됐구나 해가지고 그 깃털을 싹 모아가지고 자기 깃털에 붙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최고로 아름다운 이제 네. 그 모습이 됐겠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잔칫날이 돼서 다 새들이 모이는데
그 나무 털로 탁 장식한 이제 이 까마귀가 네. 등장을 하니까 모든 이목이 다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막 너무 아름답다고 인기가 그냥 최고였거든요. 네.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탁 만끽하고 이제 내가 최고로 아름다운 새가 되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새가 어라 저건 내 깃털인데 하더니 와서 푹 뽑아가는 거예요. 네. 그 순간에 다른 새들이 이렇게 딱 보더니 그러게 저건 내 털인데 하고 뽑아가는 거예요. 다 달려들어서 자기 털 뽑아가 버리니까 어때요? 그 나무 털도 뽑힐 뿐이 아니라 거기 붙여놨던 자기 털까지 빠져가지고 알몸만 남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아이고. 얼마나 그 복귀가 네. 예, 흉측하잖아요. 네. 예, 그냥 오는 이만 못한 거죠. 예, 그게 이제 사실과 거짓의 네. 진실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별되는 우화 같아요. 음. 만일 그때 그 까마귀가 네. 그냥 자기 생긴 그대로 왔다면 음. 목욕 잘하고 그 나름대로 이렇게 자신 있게 왔다면 네. 어땠을까요? 뭐 1등으로 아름다운 새가 된다든가 네. 또 남들이 막 너무 이쁘다고 박수를 막 그렇게 많이 받는다든가 그러진 못했을지도 몰라도 적어도 이제 그 거짓이 들통나가지고 조롱받는다든가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인정받던 그 이 사람들한테 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던 그 신뢰가 있을 텐데 그 네. 신뢰가 깨진다든가 그러니까 그 본전도 못 찾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네. 예, 근데 내가 내 모습대로 살질 않고 내 모습이 아닌 척 하려고 포장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 본색이 드러나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르는데 아는 척, 예, 없는데 있는 척, 예, 그렇게 사는 게 위선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네.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천지로 많아요. 예, 자기가 이제 없는데 재산이 없는데 있는 척 하려고 이렇게 차도 무리해가지고 한 1,000만 원짜리 정도 사는 게 내 분수에 맞는데 네. 한 9천만 원짜리 산다든가 그리고 남들한테 또 다 이렇게 좋은 이게 메이크업 입으니까 나도 막 그렇게 입고 막 백 비싼 거 탁 들고 막 이제 과소비 하는 거죠. 네. 그런 거 어때요? 겉으로는 참 좋은데 안으로는 이제 병들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자신의 마음은 얼마나 충만할까?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네. 예, 늘 돌아서면 이게 목마르죠. 네. 예, 늘 헛헛하고 이게 그런 삶에 과연 행복이 있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게 자기가 저질러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감당해야 되고 그게 다 드러나면 또 낭패를 봐야 되고 네. 예, 그게 이제 그 진실로 살지 못하게 되면 첫째는 자기로 온전히 살 수 없으니까 예, 충만한 삶을 살 수 없고 네. 그렇게 이제 막 저질러 놓고 나면 그 감당하느라고 인생이 참 여러 가지로 낭패를 보게 되죠. 네. 예,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제 같이 겪어보면 하루 이틀이지 다 이게 진실이 드러나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렇게 뻔히 드러나는 것을 그렇게 유선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참 그 삶에 참 파란 고기가 진짜 따라오게 되죠. 네. 예, 그래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반드시 드러나니까 정말 자기답게 실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에 있어서의 행복의 길이지 네. 자기답게 살지 않고 위선적으로 사는 거는 보다 잘 살고 싶었지만 네. 결과는 낭패가 오는 이 상황이 된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진실하게 사는 것 정말 저희한테 꼭 필요한 일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또 신뢰가 중요할 텐데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신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도님들 먼저. 네. 뭘까요? 저는 네. 상대방과 내가 서로 믿어주는 게 아닐까. 상대방과 나와의 믿음이다. 네. 네. 우리 태심 교도님께서는요? 저는
나를 있는 대로 이렇게 내보일 수 있는 게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한테도 그런 신뢰를 주는 거고 네. 또 상대를 또 볼 때도 내 생각대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볼 수 있는 거 그게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 알겠습니다. 우리 홍혜진 교도님. 저도 또 거의 이제 안희선님과 똑같은 그런 마음인데 네. 서로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상대에게 어떤 이제 저희가 말로 표현을 참 많이 하게 되잖아요. 생활이 다 말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 안에 있는 내면과 겉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이 정말 진실되게 하나로 내 마음 단도리를 잘 하면서 상대를 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뢰란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교무님, 그렇다면은 신뢰라는 것은 네,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신뢰. 사람 간의 이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의 신뢰라는 게 네. 만약에 그 부부 간에 서로 신뢰가 없어요. 네. 그럼 그 부부 간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신뢰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떨까요? 안 좋겠네요. 엄청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장사한 사람이 손님들한테 신뢰를 얻질 못해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네, 교무님이 교도님들한테 신뢰를 얻질 못해요. 네. 그럼 어떨까요? 교당에 잘 나가요. 네. 이 대산종사님이 그 이제 신뢰와 비슷한 단어인 신용에 대해서 네. 신용은 그 인간 관계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뢰를 잃는 거는 사람의 관계의 생명이 사라지는 걸 뜻해요. 네. 그러니까 무늬만 부부로 살아도 이혼은 안 해도 마음이 이미 이제 신뢰를 잃고 떠나게 되면 무늬만 있지 속 내용은 이 부부의 진정한 관계로서의 부부는 네. 그 생명은 이제 끝난 거죠, 사실은. 이제 부모 자식 지간도 부모 자식 지간이라는 그것은 있지만은 네. 서로 상호 신뢰가 완전 끊어져요. 그러면은 무늬만 그렇지 속은 없는 거죠. 이제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인간 관계에서 그 신뢰라는 것을 있고 없는 것은 이 관계의 생명이 있고 없는 게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타인들에게 정말 신뢰로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많이 좀 숙고를 해봐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뢰로운 내가 이 신뢰도가 높은 이 사람으로 살아갈 때 네. 그 관계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 예, 건강한 관계들이 있게 되고 그런 관계들이 많을 때 내가 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관계가 많기 때문에 내 그 인생의 만족도가 높은 삶이 되겠죠. 네. 근데 그런 관계들이 점점점 없어진다. 그건 얼마나 외롭겠어요. 네. 예,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대단용사님이 신용은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거다라고 네. 하시는 것이 신뢰도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우리 교무님 말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뢰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이 신뢰를 쌓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오래 걸리죠. 네. 네. 반면에 깨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 너무나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교무님, 저희가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중요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네. 제 생각에는 그 사람한테 이제 신뢰를 이렇게 쌓아가려면 진실해야 되는 거죠. 진실해야 한다. 예, 예.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거는 사실 그대로인 거잖아요. 네. 사실이 없는 걸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진실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그러게 되면 그 상대방이 좀 이렇게 공감을 충분히 할 수가 없게 되죠. 네. 그러니까 칭찬을 할 때도 칭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에 기반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좀 말을 참 이쁘게 잘해요. 네.
그러면 아 그렇게 말을 참 이쁘게 잘하시네요. 아유 그 참 보기가 좋아요.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참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면 이제 본인이 느낄 때 이게 네. 와닿질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진실하게 와닿질 않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에 기초해서 이렇게 이제 칭찬하라고 그러거든요. 칭찬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진실하다는 것은 다 뭐든지 사실에 기초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은 있다고 그러고 없는 것은 없다고 그러고 아는 것은 안다고 그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그러고 네. 그렇게 진실하게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사람을 보면 너무 진실한 사람이 있기도 해요. 지나치게 진실한 경우도 예, 있죠. 그런데 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좀 너무나 과하게 지나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있는 대로 말을 한 사람이 있다고 쳐요. 네. 그러면은 그 말이 조금 이렇게 거슬릴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그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누가 의심하지 않잖아요. 네. 왜냐? 사실로 말하니까. 어. 예. 그래서 이제 진실한 것이 이제 굉장히 신뢰를 받는데 중요하죠. 근데 네. 자꾸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예.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고 아까 진짜로 나만 이렇게 위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네. 아, 너만 이래. 너한테만 이래. 그건 어때요? 한두 번 속지 결국엔 이제 그 진실이 아니니까 그렇죠. 신뢰를 못 받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는 그 사람이 이제 친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렇기보다는 아, 당신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아, 이렇게 했으면 그거는 사실이니까 네. 누구나 아, 그래 나도 친해지고 싶어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이 아닌 걸 진실이 아닌 걸 거짓을 하게 되면 신뢰를 받지 못하고 두 번째는 신뢰로운 관계를 이렇게 이제 쌓으려면 성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참 좋은데 그 자기 할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일을 해내질 못하면 또 네. 신뢰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좋아. 근데 믿을 수는 없어. 이러게 되는 거죠. 있어요. 주위에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사람은 좋아. 네. 이게 남편도 이렇게 결혼했는데 남편이 사람은 좋아. 근데 막 아무 데다 보증서 줘버려. 그럼 어때요? 가장으로서의 울타리 역할을 못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부인이나 자식들이 신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일을 성실하게 잘 해내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왠지 믿음이 가거든요. 네. 예, 좀 성격은 안 좋아도 까칠하지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신뢰가 가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리이탈한 말씀 하시잖아요. 네. 이타적인 사람. 반대는 이제 이기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남은 피해를 보든 말든 남은 해를 입든 말든 자욕심만 차리려고 하는 사람. 신뢰할 수 있나요? 신뢰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참 이제 결혼을 해봤더니 말은 이제 불퉁불퉁 하는데 뒤로는 참 이게 탁 이렇게 청소도 다 해놓고 말은 이렇게 불퉁불퉁 하지만 밥도 탁 해놓고 날 위해 선물도 탁 갖다 주고 츤데레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때 마음이 툭 가잖아요. 네. 그죠? 예, 그 속이 이제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네. 신뢰 받는데 굉장히 좀 요점이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들어지네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또 사실을 토대로 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또 성실하고 또 남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마음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예, 예. 네. 자, 이런 또 신뢰, 네, 너무나 중요한 신뢰는 가정에서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궁금해집니다. 가정에서 신뢰 있는 가정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네. 안인성 교도님은 네. 네. 불안해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안 불안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부모 자식 간에 정말 거짓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거짓은 말하지 말자. 네. 예, 그거를 쭉 얘기해 왔고 지금도 예,
계속 그렇게 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희성 교도님께서는 자녀분들과 혹은 남편분과 거리낌 없이 진실만을 이야기하시나요? 네,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은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자녀분들이 사실 요즘에 자기 마음 얘기 잘 안 하고 그런 게 좀 가정에서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런 문제는 많이 못 겪으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네, 일단 제가 왜 그 말을 사실 하게 됐냐면 네,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제일 이렇게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네. 학원 가기 싫을 때 나 아파요. 아니면 갔다고 얘기하고 정말 맞아요, 본인은 맞아요. 가지 않을 때 네.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차라리 그냥 오늘은 그냥 쉬고 싶어요. 차라리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아프다라든가 가지도 않았는데 갔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예 쉬고 싶은 날은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점점 이제 그게 생각이 제가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거짓은 서로 말하지 말자. 부모 자식 간에 뭐 거짓말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뭐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 하겠지만 네. 그래도 너와 나 사이에는 그런 게 없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그거를 자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또 아이를 키우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많은 또 도움이 될 것 같은 이야기였어요. 네. 네, 우리 신혜신 교도님. 저는 그 아이 키우면서 저희 이렇게 아이 중에 하나가 이성에 이제 왜 사춘기 되면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되잖아요. 네. 근데 사귀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누구랑 사귀어도 돼?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와 그랬어요. 집으로. 사실은 안 데리고 오는 게 좋겠죠. 공부도 해야 되고. 속마음은. 네, 근데 데리고 와 했어요. 네. 근데 안 데리고 오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눈에 보이는 데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를 속이게 되면 열을 속이는 건 쉬운 거고 처음이 힘들지 계속 속이게 되니까 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는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특히 이성 교제는 그냥 다른 동성 친구들하고는 또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죠. 어리고 그래서 그런 걱정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달은 자꾸 이제 제 느낌에 그러니까 충주는 좀 그런 학교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선발고사라 그러나 그게 있어요. 네네. 그게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학교야 그랬더니 학교가 어느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학교를 끝나고 나면은 11시인데 네. 이제 학원 가서 하고 뭐 하면 집에 들어오면 2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심이 되는 거야. 얘가 진짜 그 학교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 스스로 의심이 돼도 안 물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한 달 지났나?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요새 일찍 들어오네? 친구 안 만나? 그랬더니 내가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힘드냐니까 그러니까 자기 공부도 해야 되지. 그랬더니 얘가 알바를 하고 나면 몇 시에 끝나는데 걔를 만나면 나는 공부해야 되는데 걔랑 놀아줘야 되고 하는 생활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그 친구는 그 학교가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제 눈치로는. 그래서 그랬더니 그제서 엄마 어느 학교 다니는데 그러니까 학교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근데 나랑은 인연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서로 힘들 것 같아서 그만 만나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왜 조금 이렇게 어떤 조짐이 보였을 때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막 닥달을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일단은 걔를 믿어줬고 얘가 저한테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또 그런 얘기를 또 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잘 넘어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네. 안 하신 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좋은 결과를 네. 가지고 네. 온 거고. 그렇죠. 교무님, 그렇다면 저희가 이 예. 신뢰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예. 꼭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그 믿음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신뢰로운 가정을 이루려면 그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원불교 교도로서 이론상 진리를 믿잖아요. 네. 이론상 진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 본성이잖아요. 예,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믿는 거죠. 우리 본성 안에는 이게 우리 그 본성을 대종사님은 원만 구족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원만 구족하던 것은 둥글둥글하니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만한 아이, 그 3살 먹은 아이도 보면 다 알 건 다 알아요. 그죠? 네. 예, 뭘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도 알고 이러면 상대 마음이 어떨 것이다. 지금 상대 마음이 또 어떻다라는 것도 어때요? 다 알아요. 네. 그래서 알아가지고 그 아는 그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만한 본성이 그대로 발현이 되면 정말 이렇게 이 정당한 길을 가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조화로운 관계를 맺게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딱 그 사이에 뭐 하나 껴요. 네.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욕심. 음. 알면서도 그 욕심 한 방에 이거 안 먹어야 내 몸에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걸 알지만 네. 야식이 나오면 냄새가 훅 들어오면 욕심이 발동되면서 먹게 되죠. 네. 예. 내가 이렇게 거짓으로 말하면 저 사람 마음이 아플 거야. 이게 다 들통날 거야. 또는 이건 아니야. 마음이 이렇게 밝게 알죠. 그런데 딱 욕심이 하나 발동되면 그걸 내가 무시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상시응용 주의사항에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뭘 하라고 그랬죠? 주의할 것이요. 그러니까 주의 공부거든요. 우리가 주의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딱 헌병이 딱 주의하고 사명 경계를 하고 있으면 네. 들어오고 나가는 걸 다 딱 알아차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주의심을 딱 갖고 있으면 알아차려져요. 내가 어떤 마음이 딱 일어나면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려지죠. 네. 예, 그리고 상대 마음도 딱 보면 알아차려져요. 그러면 알아차려지고 그 알아차려졌을 때 내가 이제 욕심이 발동되면 욕심이네 하고 그 욕심을 딱 챙겨서 내 본성대로 이제 이렇게 그 양심이 가르치는 대로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주의심을 갖고 내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려고 원망구적한 본성대로 살려고 네. 그 주의하는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알아차려지고 마음을 챙겨지고 그래서 딱 내 본성의 바탕에서 이게 맞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가장 원칙적인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관계에서도 정말 아까 이게 진실한 진실하게 행동하게 되고 자기 일도 이거 해야 되는 걸 아니까 네. 자기 일을 반드시 해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가족 간의 그 신뢰하에는 정말 서로 오손도손 하호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가장 키워드가 주의심을 갖고 살자. 그거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교무님의 말씀까지 마멘톡에서 거짓과 진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대산종사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참이고 제일 좋지 않은 것은 거짓이다. 참은 잘 사는 길이며 오래 사는 길이고 대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오래 살고 잘 살기 위해서 항상 진실해야 되겠고요. 사람 사이에서 이 신뢰를 쌓아가는 일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마멘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